또영주 TV의 또영주 김영훈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30분밖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야돌리드전에서 사실상 도움을 기록했는데 그 도움이 취소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존재감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번 경기 통해서 한 번 더 느꼈죠. 마요르카의 진정한 에이스다. 네. 그리고 라리가 사무국은 빨리 다시 도움 줘라.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부 언론은 아기레 감독도 이거 이강인의 도움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머리카락을 스친 마페오의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머리카락을 스쳤는데 아예 머리를 맞은 것도 아니고. 네. 뭐 이강인이 야 너 도움 없어? 네. 하나 해. 뭐 이런 식으로 도와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 뭐 마페오의 머리를 삭발을 시키는지. 여하튼 네.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강인 선수가 폼이 미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이 계속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활약 그리고 이적설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강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기 바야돌리드전 1대0으로 마요르카가 극장승을 거뒀습니다. 네. 네, 팽팽했던 경기 흐름이었는데 후반 17분 이강인과 마페오가 투입되면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이제 거의 추가 시간 막바지에 압돈 프라치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1대0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프라체의 골이 들어가는 순간 경기 끝난 거야. 네, 맞아요. 이날 뭐 추가 시간 거의 한 4분 정도 나왔기 때문에 프라체의 골로 완전히 경기가 끝났고 일단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역시 이강인 선수가 나오면서 경기가 주도적으로 바뀌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마요르카의 경기력이었고요. 그리고 결국 압돈 프라체의 골도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 처리 네. 그것이 마페오 머리카락 맞고 결국 이제 압돈 프라체가 마무리 짓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사실상 도움을 기록했지만은 도움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네. 상황이 발생을 하고 말았지만은 역시 이강인은 이강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한 30분 정도 뛰었는데 바야돌리드전에서 어떤 기록을 좀 세웠는지 그리고 스페인 언론들은 또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일단 이강인 선수의 경기 스탯을 보면은 볼터치 25회, 패스 정확도 63%, 키패스 5회, 기회창출 1회, 유슈팅 1회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5분당 한 번의 키패스를 기록한 셈인데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이번 경기 통해서도 또 한 번 보여줬던 게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워낙에 좋은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경기의 분위기, 흐름 이것이 바뀌는 느낌이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아니 패스 성공률이 63%밖에 안 돼? 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마요르카에서 뛰면 패스 성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짧은 패스보다는 롱 패스가 많고요. 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방향전환 패스를 통해서 이 분위기 자체를 바꾸고 압박을 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패스 성공률은 좀 낮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기회 창출을 무려 5회나 했으니까요. 네. 이강인 선수가 답답한 마요르카의 공격에 물꼬를 틀었다. 이래도 과언은 아니죠. 네, 그리고 나서 스페인 언론에서는 경기가 끝난 후 이제 스페인 아스에서는 이강인의 교체 후 마요르카는 변환점을 맞이했고 그는 수비 라인 사이에서 많은 기회 창출을 했다. 그래서 압돈 프라치와 함께 마요르카 홈구장의 희열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의 얘기는 그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프라치가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네. 마요르카 홈팬들이 말 그대로 희열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실상 도움은 이강인이었으니까 이강인과 프라치의 활약이 눈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다음 마르카에서는 이강인은 또 다른 분위기를 선사했다. 이강인의 왼발킥은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었다라고 네. 평가를 했습니다. 마르카 성의 없네. 네. 내가 마르카 기자라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썼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강인 선수한테 이제 뭐 바야돌리드 수비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평가도 상당히 좋은 칭찬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아요. 30분 정도 뛰면서도 이 정도의 평가를 듣는다는 거는 이강인 선수의 폼이 미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내내 활약이 매우 좋습니다.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 활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총 19경기 이제 9승 4무 6패를 기록 중입니다. 리그는 리그 10위, 그다음 코파델레이는 16강에 진출하면서 이제 절친이죠. 쿠보가 이끄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여기서 이강인 선수는 총 18경기 1,400분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월드컵 복귀 후에도 4경기에 260분 출전이면 이 정도면 이제 주축 에이스다. 네.
사실 지난 두 경기에서 교체 출전했거든요. 코파델레이 경기하고 라리가 경기에서. 이거는 이제 이적설이 나오면서 네. 교체 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이적시키는 건 아니냐. 그리고 현지 언론도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요르카 CEO는 이강인 이적 불가다. 겨울에는 안 내보낼 것이다. 여름에 내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는 스페인 언론들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이강인을 보낼 생각이다. 왜?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한다는 클럽들이 나오고 있다. 요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지만,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교체 출전하고 있는데 나오면 잘해요. 네, 나오면 너무 잘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사실 돌아보면 올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올 시즌 공식 18경기에서 2골 3개의 도움을 했고요. 이 2골 3개의 도움, 공격 포인트는 라리가 기록이에요. 네. 코파델레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세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라리가에서 2골 3개의 도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강인 선수가 한 시즌 최다골이 2골이고 한 시즌 최다 도움이 3도움이에요. 근데 벌써 올 시즌에 이 모든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기회 창출을 총 8회나 하면서 올 시즌 리그에서 기회 창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미켈 메리노가 9회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 차이로 2회니까 이강인 선수의 기회 창출 능력, 경기를 푸는 능력은 이미 라리가가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경기당 키패스도 2.1회로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축구 통계 매체 풋볼 탤런트 스카우트라는 업체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이 기록을 소개하면서 황금 왼발의 21세 선수라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네. 황금 왼발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적설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저는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1월에 보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요르카는 잔류를 목표로 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에이스를 내보낸다? 그러면은 뭐 잔류하는 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번 시즌까지는 이강인 선수를 끌고 가고 그 가운데 여름에 이적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많은 클럽들이 이강인 선수 바이아웃 금액을 지른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마요르카 입장에서 이렇게 거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내보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이강인이 떠날 가능성이 90%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옵션이 있고 프리미어리그랑 에르디비시에 이제 선택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대부분 스페인 현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마요르카가 이강인 판매에는 열려 있고 바이아웃을 지불해야지만 이제 이강인 선수를 데려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총 4개의 팀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뉴캐슬, 아스톤빌라, 번니, 페에노르트입니다. 네,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아웃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한 1,500만 유로 정도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쟁이 붙은다면은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바이아웃 금액에 보낼 가능성이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내보내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적료를 한 번에 땡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적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 측면 때문에 1월에 마요르카를 떠날 가능성이 90%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지금 이제 링크가 뜨고 있는 팀들로 이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선수들, 그다음 그 팀에서는 잘 안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뉴캐슬인데, 뉴캐슬은 뭐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보시는 팬분들이라면은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너무 잘하고 있고,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인수한 이후에는 완전히 돌풍의 팀으로 변모하면서 현재 리그 3위를 기록 중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뉴캐슬 가게 된다면 측면으로 뛰게 됐을 때는 뭐 생막시맹, 그다음 미겔 알미론이랑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중원으로 갔을 때는 조일록, 션론 스테프, 그다음에 조엘링턴까지 이렇게 한 5명의 선수와 이제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에디아우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원한다면 이강인 선수를 측면보다는 역시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 배치할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성동벽사라고 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왼쪽을 노리고 끌어당긴 다음에 뒷공간을 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직선적으로 들어갔을 때 골과 유사한 장면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전방 쪽이라든가 측면 쪽에는 스피드가 있는 선수를 배치하기를 원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다면은 아마 메잘라 위치라든가 미드필더 라인에 두면서 측면 공격수하고 연동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최전방 공격수에게 패스를 찔러주고 넘겨주는 역할을 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뉴캐슬에서 뛰는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뭐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클럽에 간다면은 프리미어리그의 템포와 몸싸움에 버텨내야 되겠지만은 네.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뉴캐슬과 이강인이 좀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는 건 그런 거죠. 이강인 선수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발렌시아에서 출전기에 잡지 못해서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데 월드컵 경험하면서 또다시 이적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차근차근 발전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뉴캐슬도 사우디 국부펀드가 인수한 다음에 발전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상승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뉴캐슬하고도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스톤 빌라입니다. 네. 에메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스톤 빌라인데 현재 아스톤 빌라가 가장 강력한 행선지다라는 얘기도 조금 있긴 했었어요. 네. 일단 현재 빌라는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최우선 영입 옵션으로 윙어 영입을 원하고 있고요. 지금 데올로페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뭐 짤막한 보도 기사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빌라로 이적하게 된다면 이제 현재 4-4-2 포메이션 체제에서 와킨슨 또는 데닝스와 투톱 다음에 그 한 칸 내려가서 미드필더진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존 맥긴, 브엔디아와 좀 공존을 하거나 같이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쿠티뉴 같은 경우에는 1월 이적 시장 통해서 좀 떠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길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창의적인 패스를 구사하는 선수가 필요하니까 에메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아레알을 이끌었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텐데 만약의 경우 에메리 감독이 이강인을 원했다면은 에메리 감독이 얼마 전까지 비아레알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강인을 잘 알고 있거든요. 결국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비아레알에서 다니 파레오를 너무나 잘 이용했어요. 네. 그렇게 이강인을 이용할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는 측면에 배치하되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공격을 풀 수 있는 자원이 생기길 원했기 때문에 이강인을 영입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아레알 시절에는 최전방 자원들이 뭐 단주마든 제라드 모레로든 측면으로 빠지면은 측면에 있는 자원들 로세소라든가 아니면 뭐 코클랭이 배치되기도 했고 중앙 성향의 선수들이 중앙에서 들어오면서 공격을 푸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에메리 감독도 이 빌라를 이끌면서 다양한 패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 세컨, 측면 모두 소화를 하니까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 그 조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원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제 그냥 빌라가 이강인을 원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부 팬들은 빌라하고도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축구 팬들은 프리미어리그 가기를 원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뉴캐슬도 어울린다, 빌라도 어울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뉴캐슬하고는 굉장히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빌라로 간다면 에메리 감독하고의 궁합이 잘 맞지 않을까? 또 의사소통도 스페인어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빌라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강인 선수가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번리인데요. 사실상 번리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16승 8무 2패로 2부 리그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선 번리의 이번 시즌 목표는 프리미어리그 승격이 우선이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를 원한 이유는 확실한 공격 자원 영입을 통해서 빠르게 승격을 이뤄내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고 네, 만약에 번리를 간다면 경쟁자로는 조시 브라운힐, 뭐 벤슨 마누엘, 네이선 텔라, 요한 기비드민손, 아나스 자로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마누엘, 그다음에 자로우리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와 이제 동네 이대 선수이기 때문에 같은 유망주로서의 활약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2부 리그에 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선택을 할까라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이적을 한다면은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낫지 챔피언십 클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도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모험수죠. 네. 물론 만약의 경우에 이강인이 번리로 이적을 한다면 이거는 아마 번리 측 특히 콤파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설득을 시켰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챔피언십 1위고 다음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다. 우리는 프리미어리그에 가기 전에 네가 우리랑 발을 맞추길 원한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가서 너를 주축으로 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않는다면은 이강인 선수가 글쎄요 뉴캐슬이나 빌라를 제쳐놓고 번리로 간다? 이거는 예상하기 좀 어렵지 네. 않나. 네, 마지막으로는 페이노르트입니다. 야 이거 넘겨.
왜? 김진수 기자님 때문에.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네가 알아서 정보를 알아왔겠지만 돈이 없잖아. 네, 뭐 진수 기자님한테도 이제 여쭤봤죠. 이제 낑깡대부님한테도 여쭤봤는데 페이노르트가 전부터 좀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아, 그럼요. 네, 현재 페이노르트 상황을 좀 진수 기자님께 여쭤봤는데 빅리그 이적설이 있는 선수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영입이 된다면 지금 구단에 돈이 없기 때문에 선 매각 후 영입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고 현재 일단은 중원의 주축인 퀸튼 팀버 이제 아약스 위리엔 팀버와 형제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경쟁자로는 딜로선, 스지만스키, 자한바크시 정도가 있는데 뭐 최근에 측면 자원들도 부진하고 있어서 측면에 기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네요. 네. 페노르트는 돈이 없고 아약스는 돈이 있어요. 아약스 서유도 있었는데 아약스는 이강인이 지금 이 순간은 많이 필요하진 않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배가 부른 거죠? 그렇죠. 네, 킹킹깍지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은 페노르트가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강인의 이적료를 채워주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적설이 나오는 클럽들을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폼이 매우 좋은데 새로운 클럽 어디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선택은 이강인 선수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만약에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아니면 LADBJ로 간다는 것 자체는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무대에서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 무대와 잉글랜드 무대 또는 뭐 네덜란드 무대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도 과연 그 모험을 단행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인 선수 스스로가 많은 생각을 해서 결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적설을 보면서 좀 생각해볼 부분도 이강인 선수가 얼마만큼 성장했고 그다음 경쟁력이 갖춘 선수구나라는 게 한 번 더 느껴져요. 지금 1월 이적 시장이 열린 지 한 10일 정도 됐고 남은 기간이 한 3주 정도 되는데 또 요 사이에 또 다른 팀들이 관심을 보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관심 있는 팀으로 빠르게 이적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남은 마요르카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가 제일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회 창출 능력은 너무나 뛰어나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올 시즌 수비 마인드도 좋아지고 수비에서도 효과적으로 헌신적으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강인 선수가 어떤 클럽으로 이적을 할지 어떤 리그로 이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강인 선수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강인 선수가 어디로 갈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응원합니다. 이강인 화이팅! 나야나 저번에 인터뷰했었던 송영주 해설위원 강인 선수 저 기억하시죠? 파이팅! 빨리 끊으시죠. 아이씨 또 영상 편지를 보내버렸네. 네.